전확률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요, Total Probability Rule 해서 이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확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확률의 법칙은 법칙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있는데요. 공장이 두 개입니다. 초록색 공장이 있고 흰색 공장에 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공장의 불량률은 20%이고 흰색 공장의 불량률은 50%입니다. 불량률이란 생산된 제품 중 불량품의 비율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체 제품의 불량률을 구하려면, 지금 질문이 회사 전체의 불량률입니다. 전체의 불량, 즉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공장 두 개 합쳐서 전체 불량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걸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좋은데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모로 그리면 너무 상황이 잘 파악됩니다. 네모는 전체 생산량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초록색 공장은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만큼 생산해요. 즉 초록색 빗금친 면적이 초록색 공장에 생산한 양이고, 그 다음에 흰색에선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흰색이라 색깔을 넣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은 요만큼 생산하고 흰색은 요만큼 생산합니다. 즉 초록색 대비 검은색의 대비, 이 B가 초록색 공장에서 얼마 생산하냐, 흰색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0%고 여기가 80%라면 이 전체 회사 전체에서 볼 때 초록색 공장에서 20% 생산하고 80%는 흰 공장에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량품이 나오겠죠. 초록색 공장에서 불량품은 빨간색 빗금을 표시했는데 20%입니다. 20%요. 흰색 공장에서는 불량률 50%라 요 검은색 빗금친 면적, 요 빗금친 면적이 불량품이고 여기 50%입니다.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게 되면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전체 불량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불량률은 얼마입니까? 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초록색 공장의 불량률은 20%이고 흰색 공장의 불량률은 50%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전체 공장의 불량률은 어디 있을까요? 20%와 50%의 사이에 있을 겁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자, 어떤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수익률이 10%이고 LG전자를 샀는데 수익률이 20%래요. 제가 LG만 몰빵을 하면 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20%고 삼성에만 몰빵하면 10%죠. 근데 제가 삼성과 LG의 반반씩 샀다면 제 자산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15%가 되겠죠.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2분의 1 곱하기, 왜 50% 투자했으니까 각 반반 투자했으니까 20% 곱하기 20%, 2분의 1 곱하기 2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해서 15%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요 상황을 그대로 응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20%와 20% 요새 노란색으로 20%와 10%의 가중 평균한 거예요. 가중치는 요즘 투자 비율이죠. 그럼 이 공장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장 불량품의 경우에는 흰색 공장에는 50%가 불량률이 나오고 초록색 공장은 불량률이 20%입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불량률은 20%, 50% 사이에 있을 것이고 가중치를 곱해야 될 것 같은데 가중치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림을 가지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불량품을 보면 이 네모 전체 중에서 회사 전체의 불량률은요, 전체 중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빨간 빗금치 면적과 검은 빗금치 면적의 비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선이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이쪽에 있으면 초록색 공장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죠. 그러면 불량률은 전체 네모 중에서 빨간 비율이 더 커질 거고, 이만큼 커질 거고, 검은 빗금치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빗금치 부분의 비율을 정하는 게 바로 그것이 회사 전체의 불량률입니다. 어느 경우가 더 크고 높을까요? 하면 이 경우가 불량률이요 더 높고요, 이 경우는 불량률이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제품이 초록색 공장에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공장의 불량률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불량률의 가중평균인데 가중치는 뭐를 하면 될까요? 초록색 공장과 흰색 공장이 몇 퍼센트나 생산을 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50대 50이라 2분의 1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LG에만 몰빵하면 제 자산의 수익률은 얼마죠? 20%. 그건 어떻게 나옵니까? 1 곱하기 20% 더하기 0 곱하기 10%라 20%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삼성만 에만 몰빵했다면 내 자산의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0 곱하기 20% 더하기 1 곱하기 10%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가중치는요, 여기 더하면 1이 나오고요, 이거 더하면 1이 나오고요, 이거 더하면 1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가중치를 하는데 가중치는 더하면 1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 전체 공장 중에서 초록색 공장의 생산 비율입니다. 초록색 공장의 생산 비율 50%의 가중치는 전체 회사 전체 제품 중에서 흰색 공장의 생산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로 넘어가면 초록색 생산 비율이 높아지는 거면 이게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게 낮아지니까 20%, 50%, 20% 쪽이 높아지고 50% 그 높은 게 낮아지니까 전체의 불량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요 식은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사 전체의 불량률은 각 공장의 불량률, 초록색 공장의 불량률과 흰색 공장의 불량률의 가중 평균, 가중치는 생산량, 생산 비율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는 무엇일까요? A는 불량품입니다. probability A는 뭡니까? 불량품의 비율, 불량률입니다. probability A given B는 무엇일까요? B라는 전자에, 즉 이 경우는 초록색이나 흰색 공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할게요. 초록색 공장의 불량률을 말합니다. 그럼 probability of A given B complement는 무엇일까요? B complement란 전자하에서의 불량률이라 흰색 공장에서의 불량률을 말합니다. 초록색 공장에서의 불량률 여기 있고요, 흰색 공장에서의 불량률 여기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불량률은 요거와 이거의 가중 평균. 이건 probability B는 뭘까요? 여기 말한 회사 전체에서의 초록색 공장에서의 생산 비율이고, probability B complement는 다른 공장, 즉 흰색 공장에서의 생산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연결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식 자체를 외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예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름이 전확률일까? 하면 이렇습니다. 조건이 없는 전체에서의 확률이죠. 전체 공장에서의 불량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죠. 그것은 즉 조건이 없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가중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확률의 법칙입니다. 전확률 법칙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 쪽을 B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그라미의 면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동그라미가 A예요. 즉 probability A를 계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A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검은색 빗금치 면적 더하기 빨간색 빗금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probability A라는 것은 A라는 동그란 면적은 이 검은 빗금치 면적과 빨간 빗금치 면적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검은 빗금치 면적은 얼마일까요? 면적은 확률로 표시되는데 요 빗금치 면적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다 해놨습니다. 요거를 그림을 조금만 여기다 옮기고 확대하겠습니다. 검은 빗금치 면적은 요 면적이고 요것은 A 인터섹션 B1입니다. 즉 A 인터섹션 B1의 면적은 확률로 표시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 인터섹션 B1의 probability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빗금치 면적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빗금치 면적이란 이 빨간 빗금치 면적을 말하고 이 면적은 A 인터섹션 B2에 해당됩니다. 이 빨간 빗금치 면적을 구하면 확률을 표시하니까 probability A intersection B1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probability of B1 곱하기 probability of A given B1. 자, 이걸 보겠습니다. probability A given B1은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이렇게 됩니다.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1 나누기 probability B1이 돼요. 이것은 조건부 확률 공식입니다. 이것을 변형해 볼게요.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고 요것을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놔두고요. B1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분자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1이 되어 있고 이 분모가 1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똑같은 공식이죠. 다만 우리는 여기 곱하기가 있어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확률 공식은 비교적 이해가 쉬워요. B1 중에서 A의 비율인데 곱셈의 법칙은 좀 요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A 인터섹션 B1 A도 되고 B1도 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똑부러지게 B1 중에서 A의 비율 이렇게 똑부러지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곱셈 법칙은 조건 확률 공식보다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거는 어떻게 표시하면 됩니까? 이것도 곱셈 법칙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2가 빠졌네요. B2인데 B2가 빼먹었습니다. 1이라고 잠적었고요. probability B2 곱하기 probability A 기분 B2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식과 요를 모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전확률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제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제가 A를 두 개의 면적으로 나눴어요. 검은 빗금칠 면적과 빨간 빗금칠 면적으로. 그런데 이 예제는 4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B1, B2, B3, B4로 나눠져 있죠. 이 경우에 A가 이 동그란 면적을 말하는데 이거의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probability A를 조건부 확률 공식의 함수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probability A는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자, 이거 풀려면 4개 분할합니다. 먼저 여기 빗금칠 면적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빗금칠 면적 더하기, 빨간색을 쓰겠습니다. 빨간 빗금칠 면적, 그 다음에 하늘색을 쓰겠습니다. 하늘색 빗금칠 면적, 이게 4개의 면적으로 나눠지죠. 자, 그럼 각각 이 면적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이 부분은 뭐와 뭐가 만나냐면 B1과 A가 만나는 부분이고요. 이 녹색은 A와 B2가 만나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A와 B3가 만나는 거고요. 이 하늘색은 A와 B4가 만나는 겁니다. 이것들의 면적이니까 probability라고 하면 되겠죠.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1 더하기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2 더하기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3 더하기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4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확률 공식 또는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면 되겠습니다. probability B1 곱하기 probability A given B1 더하기 probability B2 곱하기 probability of A given B2 더하기 probability of B3 곱하기 probability of A given B3 맨 마지막 항요 probability of B4 곱하기 probability A given B4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확률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2개의 면적으로 나눴지만 여기는 4개, 물론 5개, 6개, 7개, 10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2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푸른 이 토이 예제와 매우 비슷하고 그림 이런 스타일로 아까 풀었었는데 이거와 유사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21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남한과 북한의 면적 비율은 4대 6입니다. 남한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은 60%이고 북한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은 90%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은 한반도 전체의 산악지역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A, B, C를 정의해 볼게요. A는 산악지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1을 남한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B라고 할게요. 그 다음 B 컴플리먼트,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번엔 B 컴플리먼트를 씁니다. B 컴플리먼트는
남한의 아닌 거 여집합이니까 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이 한반도 전체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이라고 해서 비율이니까 probability고 괄호 안에 무엇을 써야 되나요? probability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obability A given B1은 무엇입니까? 남한 지역 중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이고 probability A given B2는요 북한 지역에서의 산악지역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때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조건이 없으면 마음속에 조건을 가지라고 그 전에 한번 어떤 강의에서 했습니다. 뭐냐면 전체예요. 조건이 없으면 전체 중에서 A 비율이고요. 이것은 B1 중에서 A 비율이고요. 이것은 B2 중에서 A의 비율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probability A는 전체 중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남한 지역 중에서 산악지역의 비율과 북한 지역 중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의 가중 평균하면 됩니다.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남한의 면적 비율과 북한의 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남한의 면적 비율은 probability B1이고 북한의 면적 비율은 probability B2가 B고요. B 컴플리먼트입니다. 여기 B고요. B 컴플리먼트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이것을 풀어볼게요. 남한에서 산악지역의 비율은 60%이고 북한에서의 산악지역의 비율은 90%라 한반도 전체 산악지역의 비율은 60%와 90%의 가중평균. 여기서 정확하게 한반도 지역의 산악 비율은 남한 지역이 많냐 북한 지역이 더 넓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남한 지역의 비율은 4대6으로 했으니까 0.4 가중치가, 북한 지역의 가중치는 0.0. 이렇게 해서 풀면 한반도 전체 산악지역의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제인데 좀 복잡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확률의 법칙이라 해서 이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이 공식을 쓰지 않고 그림이나 표로 푼다면 더 이해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그림과 표로 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XYZ 백화점의 지역 주민 중 80%는 백화점 광고 전단지를 받으며 이 전단지를 받은 고객 중 30%는 백화점 상품을 구입하고 전단지를 받지 않은 고객 중 10%도 백화점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건이냐면 전단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했다, 구입하지 않았다 입니다. 전단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상품을 구입했냐 안 했냐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임의로 선택된 주민이 백화점 상품을 구입할 확률은 얼마이고 구입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먼저 A와 B를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A를 백화점 상품을 구입함 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구입할 확률을 물어보니까 probability of A를 물어본 것이고 구입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본 것은 probability of A complement를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1과 B2를, B1은 광고 전단지를 받음으로 B2는 광고 전단지를 받지 않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전확률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만 좀 더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해가 쉽게 그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이 보면 전단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건을 샀냐 안 샀냐 중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느냐, 전단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게 풀어야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단지를 받았다, 전단지를 받지 않았다.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단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추리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추리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상황을 이 글 없이도 잘 이해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 문제에서 나온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80%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원점에서 이 길 가는 게 80%고 이 B2로 가는 길이 20%란 뜻이죠. 전단지를 받은 고객 중 30%는 상품을 구입하고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B1 중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A 컴플리먼트로 갈 수도 있는데 A로 가는 비율이 30%란 뜻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전단지를 받지 않은 고객 중 10%도 백화점 상품을 구입한대. B2 중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A 컴플리먼트로 갈 수도 있는데 A로 가는 비율이 10%랍니다. 자, 요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확률이죠. 확률이라 괄호 안을 메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일까요? 0.3이라 여기 0.7이다 됩니다. 왜냐하면 B1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A 컴플리먼트로 갈 수도 있어요. 길은 두 갈래인데 한 갈래로 30%를 가니 이쪽 갈래는 70%를 간 겁니다. 여기가 0.1이라 이쪽 갈래길은 0.9입니다. 그 다음 원점에서 B1으로 가는 건 80%고요. 따라서 B2로 가는 길은 20%입니다. 자, 0.8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probability 괄호치고 B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2는 probability B2가 되겠습니다. 0.3은 어떻게 될까요? probability of A, 물건을 샀는데 누구 중에서요? given B1, B1 중에서 입니다. 0.7은 probability A complement given B1입니다. 0.1은 probability A given B2고요. 0.9는 probability of A complement given B2입니다. 자, 이제 이 경로를 따라보세요. 빨간 줄의 경로를 따라가면 0.8 곱하기 0.3이 나옵니다. 0.24가 나와요. 이번에는 화살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면 0.8 곱하기 0.7이라 0.56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노란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0.1이라 0.02가 나오고요. 밑에 이렇게 이런 이상한 물결표를 할게요. 이 물결표를 따라오면 0.2 곱하기 0.9라 0.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 네 개를 합치면 1이 돼요. 그 얘기는 이것이 확률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자, 0.24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죠. probability B1 곱하기 probability of A given B1은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1이 됩니다. 따라서 A intersection B1이고요. 이것도 곱셈의 법칙에 따라서 probability of A complement intersection B1이 됩니다. 여기는 A intersection B2고요. 여기는 A complement intersection B2가 됩니다. 제가 펜으로 쓴 거라 제대로 표시가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인쇄한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샀냐 안 샀냐, 전단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 우리는 이 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샀다, 사지 않았다, A 컴플리먼트죠. 전단지를 받았다, 전단지를 받지 않았다. 자, 이때 여기다 뭘 적으면 될까요? 우리가 확률이라 A와 B1이 만난 확률이죠. 그래서 인터섹션의 확률을 적으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뭘 적으면 될까요? A와 B2가 만났으니까 인터섹션의 확률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다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24는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1이니까 0.24 여기다 적고요. 0.56은 여기다 적으면 되고 0.02는 여기, 0.18은 여기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평으로 더해 보겠습니다. 수평으로 더하면 0.26이 나옵니다. 또 여기도 수평으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74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확률인데 뭐의 확률일까요? 이건 probability A입니다. 이건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죠. A 컴플리먼트 뭐죠? 전체 중에서 물건 산 사람의 비율이 26%라는 얘기고 전체 중에서 물건 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74%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수직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0.8이 나오고요. 여기는 0.2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probability입니다. B1의 확률이고 이건요 probability B2가 됩니다. 명확하게 인쇄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더 오류가 없어서 확실하고 여러분 보기에 쉽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probability B1, probability B2,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아까 뭐라고 했나요? probability of A와 B1이 만나니까 A intersection B1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probability A를 구하라고 했죠? probability A는 여기 있네요. 0.16 나와 있습니다. 구입하지 않은 확률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이 어려운 전 확률의 법칙을 쓰지 않고 이 추리 다이어그램 그림과 이 표를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림과 표를 가지고 풀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전확률의 법칙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B1 given A 이걸 계산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저게 뭘 얘기를 할 것일까 볼게요. A 중에서 B1의 비율입니다. A는 뭐죠? 물건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전단지 받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했어요. 조건이 B에 들어가 있고요. 또는 B1 또는 B2 있죠. given B1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조건이 이거와 달리 뒤집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토픽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토픽에 다루는데 이 정리를 베이즈 정리라고 합니다. 이 정리가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예요. 이 구하는 공식이 이 베이즈 정리인데 베이즈 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이즈 정리를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우리는 이 그림과 이 표를 가지면 풀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0.26 중에서 전단지 받은 사람 B1의 비율입니다. 전단지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0.26 중에 0.24 이 비율을 물어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베이즈 정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 공식을 할 때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림과 표를 이용한다면 상황을 너무 잘 파악할 수 있고 좀 다른 응용 문제가 나와도 모든 걸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B1 given A complement 이걸 계산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이거의 의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A 컴플리먼트 중에서 B1의 비율입니다. 즉 물건을 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전단지 받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 베이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리 다음 토픽에 할 건데 이 표를 가지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A 컴플리먼트 중에 즉 0.74 중에서 전단지 받은 사람의 비율 0.56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것도 풀 수 있습니다. 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말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전단지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것은요, 물건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전단지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거 이 표를 이용하면 되겠고, 꼭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어렵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예제는 제가 좋아하는 예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전확률의 법칙을 이용하지도 않고 베이지 정리의 공식을 이용하지도 않고 이 그림과 이해하기 쉬운 이 그림과 이해하기 쉬운 이 표를 이용해서 전확률의 법칙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